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와 빅테크 실적을 대기하면서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간에 엇갈린 모습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나타냈고 테슬라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동차주 내에서 최선호주다라는 이야기 속에 5%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내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 주 말씀 주신 대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또 금리 결정 이벤트 등을 뒀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도 고민해 보시죠. 자, 어제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는 올라간 섹터가 굉장히 많았고요. 상승 종목도 참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모처럼 함께 올라서는 흐름이었죠. 일본도 2% 상승, 대만, 홍콩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10일경부터 해서 글로벌 시장에 조금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엔화 강세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에 의한 움직임, 그것이 바로 글로벌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9거래일 연속해서 밀렸던 일본이 어제장에서는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물가에 대한 안도감, PC 물가 데이터로 시장은 얻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됐죠. 어제 그 덕분에 우리장도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코스피 1.2%, 코스닥 1.3%, 모처럼 보는 강한 반등이었죠. 지난 금요일에는 하락을 멈췄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어제장은 반등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이 날지 않을지는 상황을 봐야겠죠. 9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던 코스피입니다. 21개 업종 중에 19개 업종이 상승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권부터 10위권의 종목이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와 같은 고퍼 종목들, 그리고 대형 수출주의 강세가 함께 어우러졌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금리 부담에 대한 완화감이 종목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800선을 다시 한번 재탈환했죠. IT 소부장, 빅테크 실적 전에 강한 변동을 나타내면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쪽 미약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단 올라섰고요. 계약 이슈가 있던가 혹은 수급적인 흐름이 개선된다던가 일부 반등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반도체 단기 조정은 끝이 났다라는 인식 등이 힘을 실어주면서 반도체 쪽이 어제 올라섰습니다. 그 가운데 돋보였던 특징주는 YC죠. 삼성전자와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20%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8,260원에서 종가 기록했네요. 2차 전지도 어제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중앙첨단소재 강세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바마 측의 해리스 지지 이슈가 그래도 민주당 쪽의 지지율을 올려갈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게 만들었고요. 민주당의 대표적인 섹터 친환경 쪽의 종목들이 비교적 어제는 양호했습니다. 그 외 진영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테크 진영이 쉴 때 좀 든든하게 미들맨 역할을 해줬던 분야가 어제도 일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밸류업주, 금융, 증권, 카드사들 같이 올랐고요. 자동차, 현대차도 지난 금요일 장중에 7% 이상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어제장 그래도 5% 정도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반으로 깔고 있는 섹터들, 바로 건설, 리츠, 제약바이오 이런 쪽도 어제 강했죠. 리츠 쪽에서 GS건설 쪽도 SK리츠와 함께 건설 리츠 같이 올랐고요. 실적 모멘텀 안고 있는 쪽 방산조선 화장품 어제 강세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7% 상승 의미 있었는데요. 잠시 후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화장품제조 가장 강했습니다. 15%. 그리고 용기 쪽의 펌텍코리아도 9% 급등이 있었네요. 이슈 측면에서는 가상화폐 쪽이 있었고요. 대왕고래 어제 연결고리에서 자세하게 살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왕고래 내에서 피팅, 밸브 쪽 종목들로 최근에는 테마 대장은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선 엔지니어링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피팅 밸브 쪽의 이야기 다뤘던 바 있는데 16% 상승세, DK락도 만만치 않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은 또 워낙 급변동 이슈
이슈에 따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장 후반 들어 탄력은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밤사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슈와 이 대왕고래 테마 이슈가 또 맞물릴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삼수경장, 그러니까 상반기 삼수경장으로는 푸드와 화장품, 전력 쪽이 있었죠. 실적 수주 스토리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4일경에 방송한 내용으로 또 다른 삼수경장의 종목군이 조선과 방산, 미용기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주로 조선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었죠. 어젠 방산 쪽의 강세도 도드라졌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1일에 실적 발표됩니다. 어제 8% 상승세 나타냈고요. 현대로템은 8월은 어렵더라도 11월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있죠. 어제 증권가에서 한 10곳 정도에서 현대로템을 커버하는 보고서가 업데이트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현대로템 4.6% 상승세 5만 원권에 육박한 흐름 나타냈고요. LIG넥스원도 어제 이슈가 있었죠. 고스트로보틱스 주식 취득 완료했다라는 소식 3% 정도 상승이었는데 장중 변동은 LIG넥스원이 좀 크긴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관심을 좀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불안한 세상 첫 번째, 어제 나온 이슈로는 대만 내년도 국방 예산은 역대 최대인 26조로 배정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들려왔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 내가 나를 지키려면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위비가 급증하는 그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자,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실적을 냈습니다. 그로 인해 7% 상승이었죠.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인데요. 영업이익 기준 YOY인 786% 증가입니다. 순이익도 462% 증가이고요. 2분기 수주가 2조 8,548억 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2분기가 2,500억 정도니까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라는 거죠. 폴란드나 말레이시아 쪽에 격공기 이슈 있고요. 민항기 기체 사업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민항기 기체 사업이 이번 영업이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결국 코로나 이후 보잉 이제 비행기 사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으나 에어버스 등으로 이제 민항기 기체 사업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VTOL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이기도 하네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우리가 방산주 상반기에 다룰 때 좀 적게 코멘트된 것을 많이들 인지하셨을 겁니다. 7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상승률 올해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 하나에어로스가 140%, 현대로템이 80% 상승했고 LIG넥스원 61, 하나시스템이 좀 못 간 편인데 22% 상승이었습니다. 이들 네 종목 평균치만 해도 75% 상승률인데 한국항공우주는 고작 2% 올랐네요. 진짜 거의 못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피가 7월 26일 기준으로 2.9% 상승이었는데 한국항공우주가 2%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호실적에 좀 더 강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하나증권에서는 안개는 거쳤고 활주로만 달리면 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를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른 섹터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이죠. 순환하며 자리를 지킨다라고 7월 25일경에 방송을 했었는데 플랫폼 쪽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파킨슨, 비만 당뇨, 랭라자, 탈모, 유전자 치료 각 이슈에 따라서 개별 종목군들이 서로 순환하며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붙들어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알테오젠이나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등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시세도 섹터 대장의 상승률 치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실히 7월 들어서 달라지고 있죠. 어제 2.7% 상승하며 94만 원 기록했고요. 셀트리온의 시세도 어제 괜찮았습니다. 기술이나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이익 기대감 등이 계속 시밀러 쪽을 자극하고 대선 리스크에서도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평이죠. 어느 쪽이 되던 간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관심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어제 20만 원 넘어서서 4.5% 상승한 20만 9천 원의 기록을 했네요.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HLB 쪽만 관심을 받던가, 알테오젠만 받던가, 아니면 삼천당 제약만 받던가 였는데 지금은 다 같이 함께 관심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에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 분위기 바로 아래에서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내용이 금리 인하, 대선 리스크가 적다, 그리고 개별 기업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등등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주고 삼바 측에서도 실적으로 끌어주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한미약품, 대웅제약, JW 중해제약 등을 관심 종목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시간에 함정남 차장님도 기존에는 테크 일부 혹은 플랫폼 일부였다면 지금은 바이오뿐 아니라 제약사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걱정됐던 섹터라고 한다면 반도체였었죠. 반도체 하락의 배경은 AI 패러다임에 대한 의심에서 그리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며 부담으로 또 엔캐리 청산 이슈에서 가치 수급적 영향을 받았고 이익은 계속 증가하겠는데 그 이익의 증가율의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등이 나오면서 흔들림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단기간에 가파르게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은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더 될 것이다 혹은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는 여러 의견 등이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에서는 8월부터는 반도체 실적 성장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 등이 소부장 쪽에 결국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대로 KB증권에서는 나쁘다라고 보는 것은 아닌데 바닥 시그널보다는 정점 시그널은 덜 명확하기 때문에 정점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점을 얘기했고요.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섹터가 엄청난 독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실적 장세 이국면에 들어가서 소비재나 금융이나 이런 개별 섹터가 좀 더 유리한 흐름이 남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내에서도 의견은 조금 사뭇 다르네요. 다만 어제장에서는 단기 이제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 유입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반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YC 등이 올랐고요. 일본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도쿄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 등의 회복세가 포착이 됐죠. 대만에서는 다른 반도체 종목은 조금 부진했는데 그래도 TSMC가 2% 이상 올라주면서 반도체 지수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쪽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내용을 살폈네요. 엔비디아 블랙엘 서버 한 대당 많게는 41억까지 가격 책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연간 최소 30조 가까운 수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블랙엘 관련한 서버로만요. 그리고 그것을 아마존, MS, 구글, 메타, 델 등은 이 블랙웰을 결국 채택하게 될 것이고 엔비디아는 그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TSMC의 주문을 늘릴 것이다. 우리가 상반기에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AI 반도체 서버 이슈가 생겨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빅테크 그리고 발주를 받게 되는 TSMC나 SK하이닉스 등의 스토리였죠. 이 스토리가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익숙한 이 스토리의 시장은 새롭다
뜨겁게 느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앞으로의 판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과 함께 시장이 반도체 쪽을 한 번 더 들여다본다면 관련한 쪽 종목 전리 해보겠습니다. HBM 이렇게 되겠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 고영, 테크윙, DI, 두산 등의 종목들 여기 들어가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디자인하우스 쪽에 관심을 받게 된다면 가온칩스, AD테크, 에이직랜드 어제 모처럼이었죠. 유리기판과 애칭 냉각 등의 종목들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관심 받게 될지 아닐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랜드 쪽에 참 부침이 컸었던 샘CNS 등의 종목도 일단 어제는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관심을 받게 된다면 저 표가 언젠간 여러분의 투자 선택의 시간에 좀 필요로 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어제 뉴욕장입니다. 이런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개선의 분위기가 함께 조금 등장하면서 올라섰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스타일 보여줬습니다. 일단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이번 주 줄줄이 있죠. FOMC, BOJ 등이요. 또 영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강했고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의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망세를 더 짙게 만들어냈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반도체 등의 기술주들 매물 출회로 인해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기업 이슈에 따른 개별주 좀 스타일의 시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형적인 종목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무부의 3분기 채권 발행 축소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도 있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과 S&P 500은 그냥 하락하지 않았다 정도의 정말 강보합이고요. 다우는 0.1% 소폭 내렸네요. 시장에서는 어느덧 9월 인하는 당연하고 연말까지 3번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확률이 50%를 넘어서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별 종목들이 특정한 이제 IB의 의견에 따라 등락을 좀 많이 보였던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바클레이즈가 AMD의 목표가를 낮춰 잡았고요. AMD 주가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는 엔비디아 하락은 중기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던 테슬라, 모건 스탠리가 포드를 대신해서 자동차 섹터의 탑픽일 거다라고 테슬라에 대해 얘기하며 테슬라가 5% 상승, 포드는 1.6% 빠졌습니다. 그리고 HSBC는 성장세 둔화, 매도 권고를 ARM에 냈고요. ARM은 5% 급락으로 진행이 됐네요. 그 밖에는 호실적과 호전망이라고 써봤는데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놓은 온세미컨덕터가 11% 급등하며 개별 특징주로 좀 자립한 특징주로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자, 입고 먹고라는 제목을 했는데 테마 상승률로 봤을 때 먹고 입는 쪽이 좀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음식료 쪽에서는 쉑쉑이 4%, 맥도날드도 실적 이슈가 있었죠. 3% 상승했고요. 레스토랑 쪽에서도 흐름 괜찮았고 의류는 이거를 연속해서 일단 윗단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룰루레몬, 컬럼비아, 랄프로렌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쪽에서도 일부 시세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참 로봇도 요즘에 관심 못 받고 있는데 어떨지 좀 봐야겠고요. 자율주행에서는 온세미컨덕터의 급등과 테슬라의 급등 덕분에 자율주행 테마가 올라서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온세미컨덕터는 전력 반도체 혹은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 보죠. 전력 반도체 전방으로 본다면 가전, 전기차, ADAS, 태양광 풍력, ESS, 로봇 등이 다 될 겁니다. 그냥 모터가 돌아가는 모든 곳에 전력 반도체가 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에 대표적인 사업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이런 쪽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국내에서 전력 반도체 업체가 어디 있을까 고민해 봤을 때 이 정도 추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주 반도체나 어부부 반도체는 사실 전력 반도체 업체로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온디바이스 AI나 혹은 IP 팹리스 업체로서 관심을 좀 받고 있죠. 전력 반도체 대표 주자로는 KEC 언급하기는 하는데 워낙 시장의 관심을 못 받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온세미컨덕터의 급등이 하나의 특징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장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자율주행 쪽이 조금 더 우세였다라는 점. 이것이 바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쏟아지게 될 텐데 이것과 잘 맞물려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2차 전지의 회복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라면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이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줄 것인지 장중 뉴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반도체 뉴스가 참 많기는 했어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모건 스탠리 뉴스 있었고요. 대만에서 이렇게 한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네요. 대만 경제일보가 중국 기업들이 TSMC 대신해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삼성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HBM4부터는 커스텀으로 고객 맞춤형 HBM 경쟁이 시작될 거다 이런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HBM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밤사이 반도체 쪽이 시세를 지켜줬다면 관심을 받아갈 여지가 있었겠는데 오늘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Q10 사태가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티몬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 재산 보전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 채무 상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럴 경우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쿠팡 관련한 종목들 혹은 다른 이커머스 종목들이 올라서긴 했는데요. KCTC 시간의 상한가, 동방 플레이디 등이 상승했습니다. IBK 측에서는 상위 업체 위주로 이제 유통 섹터가 재편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쿠팡과 네이버를 관련주로 주목하자라고 하네요. 쿠팡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뭐 물류 쪽 체크를 계속하고요. 네이버 개별 종목으로 금리 인하 시기 같이 맞물릴지 한번 보셔야겠고요. 이커머스 쪽은 이쪽입니다. 이런 뉴스가 여러 이들의 눈물을 머금고 또 그 수혜 섹터 찾기 이런 게 참 잔인한 금융시장의 일면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하루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소식을 접한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나오고요. 한미약품, 금호타이어, 칩스앤미디어, 하나시스템 실적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저희는 알게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살펴봐야 되고요. 내일은 PNS 미케닉스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할 예정이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섹터의 센티 영향 그리고 구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지 삼성전자 확정 실적과 컨콜 내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의 트리거가 됐던 것이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반전의 트리거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적 신뢰나 혹은 강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 BOJ, FMC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등의 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면서 같이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은 어제 오후까지 쭉쭉 강세를 이어갔던 섹터입니다. 화장품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는데요. 상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화장품 섹터가 또 한 번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K뷰티가 한류를 타고 LA까지 가서 또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던 K콘입니다. 주최 측인 CJ ENM은 이 K-팝 스타들이 서는 참석하는 주요 무대를 제외하고 행사장의 상당 부분을 K뷰티를 홍보하는 부스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여러 가지 국내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샘플을 받고 이 부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해외에서도 이 K뷰티의 인기가 상당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언론에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의 제품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도 계속해서 K뷰티의 인기는 글로벌에서 상당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어제 또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았던 건 하반기에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화장품들이 상반기에 이어서 이 하반기에도 수출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우세했다라고 합니다. 중기중앙회에서도 하반기에는 K뷰티와 푸드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있는데 수출의 다변화와 해외 인증,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서 차질이 없게 대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중소기업이 진출 희망하는 국가 중심으로 전시회 파견도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와 하반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반등이 나왔고요. 미용기기 쪽에서도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강했습니다. 어제 한국 화장품 제조 15% 가까이 올라갔고 에이블 CNC, 뷰티스킨, 실리콘트 등등의 종목도 올라갔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펌텍코리아도 이 수주가 많이 또 쌓이면서 최대 실적 기록할 거다라는 증권가 내용이 있었고요. VT 같은 종목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안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젠지 세대들의 돈 쓰는 재미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주요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젠지의 비중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24%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20% 정도로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가장 많은 젠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될 텐데요. 특히 미국의 밀레니얼보다는 이 젠지 세대들이 한국 화장품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두 종목을 또 골랐는데요. 실리콘트는 소득이 많이 늘어난 젠지들이 나를 위한 소비를 할 때 그래도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화장품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K 화장품을 미국에 유통시키는 실리콘트의 수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엘프뷰티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브랜드로 또 유명하죠. 젠지가 가장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라서 북미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지가 좋아하는 브랜드와 콜라보 제품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경쟁력 측면에서도 가성비와 또 구매하는 재미까지 안겨준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 실적 우등생은 어느 쪽이 될까요? OEM 같은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모두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또 가성비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메리츠증권에서는 K화장품은 고품질인데다가 동시에 저가격 제품이라서 다양하고 빠르게 이 부분들이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다. 또 어려지고 있는 주력 소비층, 앞서 봤던 젠지 세대 같은 그런 층들을 빠르게 사로잡는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총 3종목 볼 텐데요. 하나증권에서는 VT 2분기에 분기 최대 이익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도 호조세 지속하고 있고 국내 점유율도 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올해도 이미 실리콘투가 거의 500% 가까이 올라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금 K뷰티 인기 꾸준히 높아지는 만큼 유통사가 부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한국콜마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체크해봤던 OEM 쪽이 될 텐데요. 성수기 맞아서 주력 품목인 이 선케어 제품들 인기 많아지고 있고 생산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과 수익성 모두 다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만약에 이 상반기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주목을 받았다가 하반기에는 또 조선부터 해서 다양한 섹터로 눈이 많이 몰리다 보니 약간은 또 소외되기도 했었거든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을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과의 더보기입니다. 또보기와 더보기를 통해서 최근에 금융주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 어제 은행주가 또 잘 갔더라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까지 많이 올라서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에 BNK 금융지주, 밸류업 장세 속에서 많이 소외돼 있었던 카카오뱅크까지 올라갔거든요. 은행주가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지주사는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지주사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마다 변화를 반영해서 주가가 재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선호 종목으로는 사업의 성장성이 더욱 강해지는 회사죠. 삼성물산과 CJ, 그리고 관심 종목은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회사입니다. 한화와 SK, 이벤트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도 3종목을 꼽고 있는데요. 하나씩 투자 포인트도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네, 종목별 투자 포인트입니다. 어제 장에서의 상승률 기록을 좀 해봤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주주 환원도 뛰어난 상황인데 여기에 투자 성과가 어느 정도 실증되기 시작하는 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 CJ는 올리브영과 푸드빌 추가 성장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 넣어봤고요. 그렇다면 가장 매력적인 지주사주는 어떤 게 될 것인지까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주사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것은 그 밑에 계열사들이 최근에 선전하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HD, 현대 혹은 LS 돌아가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최근이었었는데 지주사에 대한 얘기도 저희 시간 허락하면 꼭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전략으로 찾아보시죠. 화요일 전략 김태성 본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바쁜 주가 없네요. 지난주도 바빴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FOMC의 BOJ의 애플, MS, 메타 등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주보다는 월요일 분위기는 괜찮았고요. 그렇죠. 회복을 할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시장 전략 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반등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추세의 전환 혹은 이제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가장 많을 이번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마침 미국 증시도 사실은 굉장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게 만드는 종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반도체를 지금 조정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2차 전지 정말 반응 없었던 종목군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생각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혹은 냉정하게 조금 멀리 좀 두고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너무 가깝게 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요새 너무 테마주 혹은 순환매 혹은 너무 작은 중소형주에 조금 이제 매몰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저와 같은 또 어떤 흐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 대형주들의 반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측 가능하고 예상할 만한 조정이라면 중소형주의 반등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조정의 폭 혹은 조정의 깊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가 먼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밀렸었던 섹터의 대장주들이 얼마만큼의 하락 브레이킹을 빠르게 보여주는지 혹은 그들이 얼마만큼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중소형주들의 반등 폭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현재의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적으로 중소형주를 보시기보다는 대장주들 혹은 대형주들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브레이킹을 한번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을 할 때 외국인 혹은 기관 수급의 유입 혹은 연속성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대장의 강한 수급이 메이저 주체의 수급 유입이 따르면서 회복하는가 하락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래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어요. 주식시장이 일주일 열리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원데이 투데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자라는 점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초조한 마음에 대한 전략이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얘기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주요 증권가에서도 월가에서도 AI 쪽에 대한 의심을 냈다가 시작도 안 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도 참 갈피 잡기가 어려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AI 시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봐야 하고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봐야 하며 여기에 있는 삼성전자, HMI 컬테스트까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가 큰 골자였습니다. 거기에 낸드까지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레거시까지도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IT는 지금 안 볼 게 없는 그러한 섹터였는데
7월이 딱 시작하고 나서 지금 벌써 3주차가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4주차가 이제 딱 7월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왜 반도체를 받는가 이런 후회가 들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적게는 15%에서 10%, 많게는 뭐 20%에서 30%까지 지금 빠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급락, 급등,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시청자분들이 혹은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하시거나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한다거나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고민을 하실 텐데 지금 반도체 IT의 가장 큰 악질적인 지금 흐름은 뭐냐면 계단식 하락이라는 거죠. 1%씩, 1%씩, 1%씩. 그러니까 당일 놓고 보면 그래 이 정도면 잘 버텼다. 그래 오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 단위로 혹은 2주 단위로, 월 단위로 보면 어느새 벌써 고점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 20% 지금 빠진 상황이라 네. 그리고 실적도 안 나오는 거냐? 실적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SK하이닉스를 보면 실적도 굉장히 좋죠. 그럼 이들을 따라서 중소형주들 시간차는 분명히 있겠지만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생각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추가 매수 이후에 반도체 IT가 움직이느냐? 아닙니다. 그 외에 좀 종목군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겪고 있을 상황이긴 한데요. 맞아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 펀더멘탈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실적 괜찮고요. SK하이닉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높은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는 정말 좋았다. 이것을 놓고 보면 너무 이 반도체 IT의 하락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실적의 숫자가 조금 더 명확하게 찍힌 종목에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2분기에도 여전히 지금 실적 선거가 안 좋거나 3분기에도 이렇게 되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 반도체 IT 소부장주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또 비중을 줄이기엔 너무 또 늦었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반도체 IT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손절도 추가 매수도 굉장히 좀 복잡해진 상황이라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더 보고 다음 주에 제가 투자뉴스 7에서 조금 더 명확한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김태성 본부장의 반도체 명확한 투자 전략 제시 저희도 오늘 방송 끝나고 체크해 놓고 그날 또 반도체 좀 자세하게 이제 분야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컨콜도 꼭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업데이트해서 계속 호흡해 나가도록 하죠. 일단은 시장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뭐 엔비디아 쪽이 흔들림은 보이고 나서 이제 좀 속수무책으로 같이 흔들렸는데 좀 회복하길 간절히 기다려봅니다. 자, 이번 주가 7말 8초입니다. 8월 초도 껴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즉슨 8월 1일에 7월 달에 수출입 데이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뭐 여기 수출입 데이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겠지만서도 수출입 데이터를 볼 때마다 미국향 수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어떻게 됐네라는 타이틀이 달리면서 계속 또 뷰티 쪽에 관심을 그렇죠. 받는단 말이죠. 네. 어제도 뷰티 괜찮았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 등 또 강한 급등 보여줬는데 뷰티야말로 사실 하반기에서도 별로 쉬지는 않았어요. 잠시 그냥 이렇게 섰다 간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2가 잠시 흔들릴 때는 좀 공포감을 느끼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 조정을 잘 견뎌내고 추가적인 시세를 낼 자리에 지금 잘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수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주도 업종이 쉬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제 숫자가 잘 나오는 쪽에 집중이 더 되면서 화장품주들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참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제품의 이 수출 데이터가 지금 화장품 기준으로 혹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준으로 보면 정말 우상향을 하는 부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만한데 문제는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제 기준으로는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실리콘2 좋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너무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인구 로드랩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으신 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정말 매수를 했을 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참아낼 수 있느냐? 저는 참아내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보실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생긴 쪽 혹은 이제 새로운 이슈가 조금 생긴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엔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저는 탑티어로 좀 올려두고 볼 수밖에 7월 없을 것 같고요. 9일에도 유망주로 그거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저는 이 아모레퍼시픽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품 쪽에서 안정성을 좀 추구를 하신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은 위험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하시는 분들은 아우딘 퓨처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에 화장품주 중에 하나였었는데 최근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었던 작은 중소형주예요. 하지만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화장품 개발에 대한 혹은 매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뉴스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는 우위일 수 있다.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을 사는 그 비중만큼 동일 비중을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비중은 적게 하지만 이제 수익률 게임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공격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우딘 퓨처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은 또 영역을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메디톡스, 휴젤,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좋습니다. 이것도 수출 괜찮아요. 그렇죠. 이쪽에 대한 어떤 균주 논란도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차처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저는 만약 이 보톡스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젤과 메디톡스 아니면 여기서 지금 신고가로 갈 가장 또 유력한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마 리서치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조정을 모두 감싸는 캔들, 양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수 시그널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점에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기업으로는 저는 파마 리서치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에 이제 거꾸로 그렇죠. 올라가는 힘처럼 파마 리서치도 우려를 딛고 힘을 내줄지 보겠습니다. 아우딘 퓨처스도 화장품 섹터 내에서 새롭게 언급 주신 종목, 기존의 아모레퍼시픽도 긍정의 시각을 유지해 주셨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자, 방산도 가보겠습니다. 앞서 화장품도 말씀 주셨지만 뭐 조선도 그렇고요. 모든 종목들이 사실 언제 샀느냐에 따라 그 대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좀 가격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끌고 가는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고점에서 변동 나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두루두루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방산도 어느새 돌아보니 뭐 한화이어로 올해 140% 올랐고요. 뭐 한국항공우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평균 70% 이상 상승입니다. 네. 방산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고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그 못난이 한국항공우주가 좋은 실적을 내놓고 급등을 줬어요. 네. 그러면 카이로 좀 방향선회를 해볼까요? 충분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정말 많이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지수 대비 가장 선방한 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방산 쪽을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만큼 네.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동안의 주가 위치가 정말 낮은 쪽에서 반응하지 못했던 어제 이제 한국항공우주까지도 정말 좋은 호실적을 이제 보이면서 수급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존의 방산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그 물량이 다른 쪽으로 가기보다는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우주항공 쪽도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우주항공 쪽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놔요. 네. 어제도 이 항공우주가 움직였는데 우주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에 대한 욕심을 일단 내려놓고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수급의 연속성을 조금은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특이점 중에 하나가 장 마치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가 좀 돌았는데 이것은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제가 체크를 좀 해봤어요. 소형 방산주, 빅텍, 스페코, 퍼스텍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또 종가에 대량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내외 변수에 의해서 상승 탄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정말 이제 대북 관련한 이슈가 좀 불거졌을 때마다 움직였었던 작은 소형주일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쪽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데 이쪽은 윗꼬리가 길게 달릴 수 있으니 아무래도 이제 매매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에 이제 조금 자신이 없으시다.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오히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내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유망주로 많이 말씀을 주셨었고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주 내에서 좀 또 다른 선택지를 본다면 거기서 나온 수급이 한국항공우주 실적을 계기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살펴주셨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이제 소형 이제 방산주들 뭐 빅텍 이런 쪽도 일단은 수급적인 변화 포인트가 있으니 인지하자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의 오늘 픽은 코오롱 티슈진. 네. 왜요? 다소 노이즈가 있을 만한 기업인데 그래도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좀 천천히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3년 전, 4년 전이죠 벌써? 4, 5년 됐는데 인보사가 주말 새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시판 불가하다, 임상 시행이 이제 불가하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인고의 시간을 좀 견뎌냈어야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을 통해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코오롱 티슈진의 주가가 최근에 바닥권 대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효능은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벌써 입증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미국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한다라는 요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의 안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잡혔는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결과치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분풀이를 한 번에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제약바이오주 흐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코오롱 티슈진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인보사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요.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25,000원이라는 이제 목표가를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정말 임상 3상 결과 좋다 그러면 25,000원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과거를 딛고 또 관심을 받고 시장의 주역 중 하나로 떠오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가격 라인까지 설정해 주셨네요. 자,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다양한 섹터와 종목 이야기 중간중간에 AS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